얼마짜리 샀는데 개X야봐. 야 43,000원짜리 사놓고 다 팔아도 다 나가도 4만원이다 이 X야봐. 지금 어디 가서 뭘 해도 시급이 만원인데 왜 스스로의 시급을 그렇게 낮추냐 이거야 자꾸. 근데 가게에 있다고. 근대가 아니 지금 또 근대병 나왔잖아. 죄송합니다. 아 근대병 없어. 근대병 없어야 돼 근대병. 근데 세상에 근대가 어디 있어? 근대가 어디 있어? 근데 보여줘봐요. 저는 시간이 있는데. 자. 떼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이 가축을 기르시면서 동물들도 즐겁고 고객님도 즐겁고 저도 좀 돈을 벌면서 저도 즐겁고 이렇게 다 같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하니까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 고객 만족이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 어떤 기준이 높으셔가지고 그건 좋게 생각해요. 좋은데 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일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있어야 맞아. 돼요. 그리고 보람은 그 뒤에란 말이야. 보람을 자꾸 앞으로 끄집어내는 핑계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되고 효율성과 수익성,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어차피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부를 한다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려면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계속 볼게요. 담고 이거는 파손주의 없네. 요런 거는 잘 파손이 안 돼요. 아 다행이네요. 요거는 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이제 잘라 오셨어? 아, 여기 파손주 있다. 근데 여기 좀... 사실 파손주의가 쓰여진 거는 다 한 번씩 파손이 있었던 제품들인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스티커를 본 적이 없거든요. 택배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레질 그거 네. 와인잔 있는 거 네. 깨진 주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 그래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담고 얘도 요거 선물 하나 드리고. 깻묵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드리고. 어쨌든 발견은 하시겠네. 그렇죠. 잘못 넣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나요? 오늘 배송 나갈 이 소중한 고객님들께 배송될 택배 두 개는 완성이 됐고, 뭘 또 이렇게 들고 오세요? 대표님 이것도 작업 좀 같이 해주세요. 손이 많이 가는 일이라. 이거 아까 사은품 나갔던 거 아니에요? 여기다 이거? 담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네. 이 사은품? 네. 아 사은품도 여기다가 네. 이게 수작업입니다. 저희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요게 근데 깻묵이 뭐예요? 깻묵은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 알죠? 네, 참깨를 짜서 참기름을 짜잖아요. 네. 남은 찌꺼기가 깻묵이에요. 아... 보시면 깨 모양이 남아 있어요. 냄새 엄청 고소해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먹는 거죠, 사람이. 병아리가 먹는 거니까 사료에 섞어서 뿌려주니까 병아리가 먹고 크면 닭이 되고 닭은 우리가 치킨으로 먹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거가 사료에도 이게 진짜 들어가요. 이렇게 진지하세요? 아 이거 원래 사료가 들어가요. 아 여기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되는 거예요? 이 네. 정량이 있어요? 이게 한 컵이에요? 한 컵은 너무 많습니다. 아 이거 뭐 잘못했다 지금. 그쵸?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요. 반 컵 정도 넣으시면 돼요. 반 컵? 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남으면 밀봉이 잘 안 돼서. 맞아요. 이런 밀봉이 안 돼요. 네, 이렇게. 다시 찍어야지. 이거 지워주시고요. 제가 그래도 이건 넣을게요. 넣어주세요. 꼭 넣어주세요. 다시 찍어야지.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네.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는지. 반 컵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여기 안 묻게. 왜냐면 밀봉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안 묻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하죠. 네, 조금만 빨리요. 답답해요. 아 머리야. 아 갑자기 뭐 어지러지하네요. 아 저희 이거 채용! 아무리 돈이 안 돼도 그렇지 그렇게 천천히 하시면 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일단 주시나요? 일단은 아까 밥값으로 퉁친 거 아니었나요? 그럼 좀 빨리 먹고. 근데 하다 보면 빨라져요. 저도 처음에는 그쵸? 얼마를 담아야 될지 답이 없잖아요, 사실. 그쵸. 어떻게 담았을 땐 너무 적고 어떻게 담았을 땐 또 아. 너무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께는 너무 많이 가고 어떤 분께는 적게 가고 좀 그런 형평성 문제. 아무도 본인들은 모르지만 저만 느끼는 형평성. 아 지금 보니까 생각이 많으시네요. 안 해도 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네. 저희 그래서 사료 소분해서 파는 것도 네. 2kg 단위로 팔거든요. 사료를 또 소분하세요? 예.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큰 봉투에 소분해서 파는데 그건 종이컵으로 해요? 뭘로 해요? 아, 그건 바가지로 합니다. 큰 대야에다가 사료를 섞고 바가지로 담는데 저는 아. 봉지 무게 빼고 50g을 더 담아드려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셀링 포인트가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셀링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두세 군데 시켜봤는데 봉지 무게째로 다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2kg가 안 됐었다고요. 근데 저는 봉지 무게도 빼고 혹시라도 저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더 넣어드리는데 고객님들은 사실 그런 거 못 느끼시거든요. 이게 딴에는 고객님께 더 혜택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를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내용이잖아요. 안 애매해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는 50g 더 드립니다 하면 돼요. 저희는 다른 네, 곳과 네. 다르게 정량을 넘어서
50g을 더 드립니다. 꼭 재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꼭 비교하세요. 이 중에서 원하는 문구 써서 내시면 돼요. 이런 정성은 좀 저는 아쉬운 게 고객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떠나서 네.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셨었는데 이 사업을 이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지금. 저희가 메인은 사실 사료 가게가 메인인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곡물 가격이 미쳤잖아요. 미쳤죠. 올랐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네. 미쳤다고 네.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고객분이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아니라 다 가축이세요. 개념이. 공장에서 그냥 알림 경보기 대신에 키우는 개예요. 그냥 네. 낯선 사람 오면 지저라고서 키우는 개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산책도 하는 애들이 아니고 맛있는 걸 얻어먹는 애들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끼니조차도 제때 못 챙겨 먹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없으면 당연히 돈은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동물 등록제 하면서부터 이제 개들을 등록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동물병원 가서 칩을 몸에 받거나 그쵸. 아니면 인식표만 달아도 되는데 그게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렇게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아니니까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많이 없어지셔가지고 고객님 마지막 최종 수요자 고객님. 최종 수요자께서 이제 많이 네. 줄어드셔서 개님들께서. 개님들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직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닭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AI 네, 교류독자. 한 번 오면 얘네들이 몰살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 같이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다 살처분을 해야 되면 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키우시던 분이 AI가 끝나도 안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저희의 고객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가 인터넷 사업은 가게에서 파는 제품 위주로 하는데 보시다시피 마진이 800원 뭐. 네, 90% 마진이라 하더라도 800원에서 네. 90% 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 것 같지는 않은 시장인 것 같은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큰 시장에 가서 내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먹는 방법이 있고 또 작은 시장이라 그래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작은 시장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1위가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인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동감도 하고 있고 우리 미경님께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던 게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 나눴었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 뭐 이모님께서 가족 이게 정말 간혹가다 운이 좋아서 그냥 가족이 누가 하고 있는데 뭐 소개받았다라든지 누가 이거를 뭐 도와준 데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운이 좋은 몇몇 분은 시장 상황도 맞고 시대 상황도 맞아서 이게 딱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너무 확률이 낮은 걸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확률 싸움이잖아.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시장에 진출해서 몇 퍼센트 확률로 살아남을 거냐. 그래서 가장 높은 확률부터 우리가 트라이를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 좀 접근법이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제가 응원 드리는데 첫 단추부터 방법은 잘못된 건 팩트라는 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접느냐 맞습니다. 많으냐. 근데 이것도 너무 이제 접느냐 마느냐 이것보다도 선택권이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선택권을 나 스스로를 몇 개를 둬야 돼요.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할까 말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업도 이걸 지금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해야지 내가 이걸 할까 이걸 접을까 이렇게 되면 선택권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린 선택권 싸움, 확률 싸움, 선택권 싸움. 언젠가는 우리가 명확하게 피봇을 하게 되면 이 지금 사료 사업을 접게 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걸 유지하면서 내가 미래로 준비하는 과정이 잘 쌓이고 이게 성과가 나면 이게 뭔가 그림이 보이면 그땐 이걸 접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를 접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해봐야 접지 못하시잖아요. 맞아요. 이 고민 아마 제가 볼 때 한 3, 4년 전부터 하셨을 건데 그쵸? 얼추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속 고민만 하면서 이거 파손주의 접고 깻목 잡고 그냥 공짜로 나가고 이 과정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냐 접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건 유지하고 이건 유지하고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걸 하는 거를 내가 하루에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쏟았을 때 어떤 특정 에너지를 쏟았을 때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시뮬레이션 내가 뭔가를 또 따로 준비해서 투자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거의 효용 가치가 크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거고 그래도 이거의 효용 가치가 크다 하면 여기에 올인하는 거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겠다 하면 조금씩 지금 시간 남으니까 그 아까
박스에 파손 주셨고 이런 거 이렇게 자르는 시간에 위탁이 됐든 뭐 구매 대행이 됐든 아주 린하게 자본이 거의 안 들어가는 범위, 손해 안 보는 범위 내에서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둘 다 양쪽을 키워가다가 진행을 하다가 이게 괜찮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매출이 좀 올라왔다고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매출이 올라온 걸로 판단을 해야죠. 매출이 올라온 걸로 판단 못하면 뭘로 판단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왜 매출이 올라오다가 아까 제가 이것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상품이 쭉 판매량이 조금씩 늘다가 이거 좀 팔리나 보다 해서 어떤 거요? 저 앵무새 장난감도 팔았었는데 아 지금 네. 이쪽 사업에 있는 거, 네, 기존 네. 사업에서? 이게 쭉 이게 좀 팔리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되고 그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이것도 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위탁은 내가 한 개 올려놓고 이게 계속 팔리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속 팔릴 만한 것들 찾아서 올리는 거니까. 물론 요즘에 닭등이라 그래서 닭치고 등록한다 해서 무조건 등록한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뭐가 팔리는지 모르고 팔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하나씩 가져와서 위탁이든 뭐든 직접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또 다른 거 또 팔리기 시작하면 운이 좋은 거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팔리던 게 안 팔려 괜찮아져요. 지금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안 팔리면 큰일 나지. 근데 계속 작업을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면 이게 죽을 때도 있고 뭔가가 더 뜰 때도 있고 균형이 맞아져요. 그리고 이 정도 매출이 났으면 이건 계속 우상향이에요. 내가 계속 한다면. 그래서 어떤 그런 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쓸데없는 걱정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걱정하실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이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를 시장을 보려면 이게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을 하루에 내 매장에 오프라인 매장에 뭐 예를 들면 10명의 고객이 오니까 시장이 작다 이런 개념보다도 온라인에서 데이터 그러니까 검색량하고 지금 판매 추이들 이걸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시장성이 있는지 내가 여기 1위 혹은 2위, 3위, 상위권을 꽂혔을 때는 몇 개가 팔릴 건지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시장성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겠다. 여기에 노력을 쏟기에는 좀 아깝다. 이걸 또 처음부터 판단하실 필요도 있죠. 그래서 아까 두 개 말씀하신 게 두 개를 똑같이 키우다가 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제 뜻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네. 둘이 똑같이 키울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쏟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총 10을 쏟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에너지 총 10을 쏟을 수가 있을 때 5대5로 할지 6대4로 할지 7대3으로 할지 이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료 사업 말고 다른 건 해보신 거 없으세요? 예전에 구매 대행 잠깐 했다가 구매대행? 네. 국내, 해외? 중국 걸로 했다가 중국? 예. 중국 구매대행? 해외 중국 구매대행? 구매 대행 하다가 제가 그걸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깨지기 쉬운 거울, 무거운 가구 네. 잘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잘 나가는데 그만큼 파손도 많고 파손 이슈 많고 배송비를 제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2, 3개월 차에 한 4, 500까지 매출이 금방 생각보다 매출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4, 그래서 500? 예, 그래서 나쁘지 않네 하고서 했는데 한 5개월 차쯤부터 이제 그 가구들이 이제 배송비 크리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송비만 3, 40만 원이 더 나가서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20만 원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월 네, 기준으로 네. 정리미가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그때도 느낀 건데 고객님 중에서는 상세 페이지를 정말 아무것도 안 읽는 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제가 크기를 다 명시를 했어요. 이게 공품이랑 작은 사이즈가 있어서 요 작은 사이즈라고 사진을 분리는 할 수 없었으니까 누가 상세 페이지를 손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도 없어요? 네. 대표님이 오셔서 대표님 영향을 기운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오신 거예요. 평소보다 좀 예. 많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때 많이 오세요. 점심 시간 때 잠깐 이렇게 식사하시는 길에 사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출근하는 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어쨌든 사가세요. 오늘 좀 많은 거예요? 네. 저 왔다고? 이 시간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손님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한 팀씩 왔다 갔다 하시니까. 네. 저희는 또 손님들이 사료가 무거운 건데 남자분들은 다 직접 실어 가시고 되게 좋으신 분들 많아요. 여기. 그럼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2, 3개월 만에 4, 500만 원을 내셔봤던 경험 그건 몰랐던 건데 그게 있으시면 그게 비전이 있는 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경험해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CS가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명시를 해놨는데 누가 상세 페이지에 사진을 누가 보면 본문 페이지를 누가 보면 제목을 누가 보느냐 나는 사진만 보고 산다. 그런 때 실제 그런 고객은 많아요. 저는 아까 저희 그럴 줄 브랜드 몰랐어요. 중에도 많아요. 사진
누가 그걸 꼼꼼히 봅니까? 이게 되게 많아요. CS 내용 전체에서 이슈 사항들 보고받아 보면 그거는 원래 비일비재한 건데 안 그러다가 그걸 겪어봐서 그렇구나. 이 네. 병아리 사시는 분이 이제 순하게 굳이 이거 가지고 시비를 안 거시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다 조립이나 이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흔히 원래 온라인 커머스라면 온라인 셀러라면 만나게 되는 진상 고객. 근데 사실 진상 고객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 고객만 생각하면 입장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당연히 그렇게 건의해서 샀는데 아닌 게 왔을 때 시비 걸고 싶은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게 비일비재한 건데 아 그게 힘드셨다는 건 저는 그때 처음이라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 하다가 나가 떨어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 점점 가만히 있으면 점점 없어져 알아서. 알아서 없어져.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철 모르고 나도 온라인 셀러 되겠다고 이제 또 튀어나온 사람 많지. 그쵸. 근데 거기도 다 없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내 할 거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없어져. 근데 어쨌든 네. 지금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그거에 너무 이제 놀랐던 것 같아요. 질렸던 것 같아요. 좀 그게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그런 건 다른 온라인 셀러한테 늘 있는 일이다. 비일비재하다. 김미경님만 그때 너무 놀랐을 뿐이다. 근데 이게 비일비재한 거 알았어. 그러면 좀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표면 마진을 40% 잡으면 순마진이 30%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나오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CS가 아직도 겁나세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용기가 확 나는데요. 확 나만 나요? 겪는 게 아니라니까. 네. 저도 처음에 제가 CS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안 하지만 할 때 와 씨발 내가 팔아야 되나 씨발 족같은 거 씨발 내가 이거 개새끼 존맛에 개새끼 내가 야 이 개새끼야 다 팔아도 씨발로만 10만 원이 안 나는데 개새끼야 막 야 이 개새끼 니 얼마짜리 샀는데 개새끼야 막 야 43,000원짜리 사놓고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다 팔아도 씨발 다 남아도 4만 원이다 이 개새끼야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게 안 하지. 그죠? 얘 고민이 하는데 돌아보는데 저는 주말까지 출근했었기 때문에 제가 출근했을 때 CS 다 받았어요. 대신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전화 주문 하나 받으면 또 신나는 거야. 맞아요. 내가 토요일 출근 안 했으면 4만 원짜리 못 팔았을 건데 토요일 출근해서 4만 원짜리 오늘 주문해 내 건 받은 거야. 16만 원 매출이잖아. 오늘 일당 했다. 딱. 근데 그 욕은 편집해 주셔야 되는데. 욕이 왜 있지? 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마음이 요건 우리 감탄사로 감탄사.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이제 고객한테는 무조건 숙여야 돼요. 그냥 고객이 만족 못했어. 그럼 죄송합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려서 처리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못 내려놓는 게 나는 제대로 다 해줬는데 정성껏 다 해줬는데 너는 왜 그러니란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스스로 기준이 난 다 됐다라는 기준이니까 그렇지. 그쵸. 다 된 게 아니지. 고객이 만족 못했으면 안 된 거지. 그거를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다 한 거 같은데 고객이 마음에 안 들면 그치면 어떡해. 고객께서 마음에 안 든다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게 이제 성장하는 셀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까 용기가 확 나셨다 그랬는데 CS에 대해서 저는 이제 꼭 그걸 해라 말은 아니에요. 카레텔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해외 구매 대행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무자본에 가까운 저자본. 네, 위험 부담은 없어요. 아마 해외 구매 대행이 위험 부담이 있다고 느끼면 제가 볼 때 온라인 사업하시면 안 돼요. 월급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월급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급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거 말고 답이 없는데. 근데 그 경험 있으시면 저는 이건 이거대로 가시고 오늘 택배 3개나 나갔잖아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3개. 매출로 따지면 3만원? 네. 3만원 정도? 3만원에서 마진 한 20% 보면 6천원. 네. 236. 오늘 6천원 남았단 말이에요. 오늘 재밌게 포장하고 6천원 남았어요. 저런 거는 조금 근데 더 팔려야겠다. 3개는 잠깐만 6천원 남았으니까 한 달에 18만원씩이나 남잖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리 긍정 마인드 접근해도 조금은 더 팔려야겠다. 좀 더 많이 나가는 날도 있어요. 한 10개 나갈 때도 있다면서요. 10개 나가면 2만원 남는 거니까 2만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유지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을 거예요. 상품명도 그렇고 근데 시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 객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거를 진짜로 순이익이 온라인으로 시간 안 쓰고 한 달에 6, 70만원 택배 10개, 15개가 나가는 걸 유지하고 오프라인에서 또 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유지를 하고 뭔가 이거 집중을 한 상태에서 이거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조율을 해야지 지금 이거 접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피벗을 갑자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결정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네. 점진 엄두가 안 나는. 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쉽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가거든요. 점장이신가요? 점장이신가요? 용하신데요? 왜냐면 저도 이거 다 겪었던 저도 다 셀러 완전 초기부터 시작했던 사람이고 진짜 딱 마음이 그래요. 네, 다 겪었던 거라서 또 뭐 만나다 보면 뻔해요. 하고 있는 업종이 다르지 상황이 너무 똑같아요. 똑같아요. 좀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보다 더 유리한 건 다른 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이 뭔지도 몰랐던 분들이 많은데 우리 미경님께서는 몇백만 원 매출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엄청난 성공 경험이에요. 내가 물건을 올린 게 팔렸어. 이게 엄청난 성공 경험이에요. 그걸 갖고 계시니까 화이팅 하면 될 것 같은데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려? CS는 이제 해결됐어. 이거 이제 안 두려워. 그죠? 남들 다 겪는 거니까. 노트북을 한 대 더 사면 되겠네. 노트북. 업무를 할 작업 공간을 하나 더 만들면 되겠네. 아니야, 또 그것도 아니야. 왜 굳이 작업 공간을 왜만 여기서 하면 되죠? 여기서 하면 근데 너무 맨날 똑같은 데만 gat혀 있으니까 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계속 다 되돌이표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루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개념을 잡아드리고 싶고, 하나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핑계라는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환경 중요해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고 우리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다른 환경이 필요하다,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할 수 있을 때에는 지금 환경에서 최고 지점까지 성과를 냈을 때,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 최고의 퍼포먼스, 엣지 지점, 낼 수 있는 극대화 지점까지 내놓고 이걸 더 넘어갈 때 리프레시가 필요하거나 다른 환경이 필요하거나 할 때 환경을 찾아야 돼요. 지금 환경을 찾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 공간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최고점이라는 건 어떤 걸로 판단하는 건가요? 매출? 네. 지금 우리는 매출밖에 판단할 게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이런 거는 너무 자의적 해석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굴 봐도 자기는 다 열심히 한대. 맞아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한다 그러고 나 까고 들어가면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긴 하는데 네네. 다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올려보지 못했던 최고 매출을 찍고 3개월은 유지를 해야 돼요. 한번 운 좋아서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환경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안 하시길 권장드리고, 또 하나가 루틴이라는 개념은 제가 20대 중반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정한 룰이 있어요. 루틴의 법칙이었어요. 뭐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볼까 하고 덤볐다가 대부분 안 되잖아요.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0%는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집어쳐요. 누군가는 됐는데 자기가 안 된 거로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됐으면 자기도 될 수 있는데 자기가 못한 거니까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찔락찔락 한다? 근데 그것도 될까? 안 되죠. 이미 실패 맛본 사람이에요. 또 해보니까 또 안 돼. 대충. 흐지부지. 실패가 습관이 돼요. 실패가 장기가 돼. 실패가 특기가 돼요. 이분들의. 그래서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돼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생각해보니까 멋있는 삶이야. 지금 나랑 괴리가 있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오피니언 리더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멋있는 사람들조차 냉정하게 들어가니까 아침에 눈 뜨고 출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우리 회한 사람 먹으러 속초 갈까? 해가지고 또 회한 사람 먹으러 속초 가고 드라이브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바쁘게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쁘게 일하는 게 루틴이라는 거예요. 맨날 같은 일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맨날 같은 일을 해요. 맨날 같은 일을 맨날 같지 않게 해요. 맨날 새롭게, 맨날 즐겁게 새로운 거 도전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루틴이에요. 같은 일 하는 거죠. 누구나가 루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하는 게 지겹거든요. 지겹다 보면은 스스로 어떤 핑계가 생기냐면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벗어나고 싶으니까. 맞아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자꾸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걸 멀리하게 돼. 정이 안 가는 거야. 정이 안 가는 일을 어떻게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내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찔락하다가 저것 찔락하다가 저것 찔락하다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만나보면 말은 겁나 많아. 말은 대학 교수야.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다 알고 뭐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너도 하지 마. 이 지랄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탑재를 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몇 년 후에 인생의 결의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경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간에 대한 거는 지금 이 공간에서 내가 동화가 돼서 이 공간에서 내가 아마 폰도 많이 보고 지금 시간 되게 남잖아요. 이 시간에 이런 거 다 준비 끝났으면 폰도 볼 것이고 뭐 노트북도 할 것이고 친구랑 통화도 할 것이고. 여기까지 다 맞아요? 100%. 네. 너무 정확해서 소름 끼치고 네. 있어요. 혼자 온갖 상상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행동은 안 할 것이고. 맞나요? 맞아요?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바꾸는 거야. 환경 탓하지 않고 내 행동을 바꾸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거야? 열정을 쏟아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일단 트라이야.
일단 키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구매 대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안 팔려. 뭐 어때? 그쵸, 재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뭐 난 돈 안 들어갔어요. 어차피 컴퓨터하고 전화통화하고 크게 의미 없이 날아가는 시간을 내가 한번 도전해본 거예요. 근데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계속 가져오면 매출 나요, 안 나요? 나죠. 무조건 나죠. 네. 무조건 나잖아요. 네. 인생 극장 해보는 거야. A라는 인생, 계속 살던 인생은 이 매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B라는 인생은 이 매출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보는 거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엣지점까지 갔을 때, 이 환경이 내가 이걸 더 벗어나려면 이 환경에서 좀 더 리프레시하게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라든지 그런 환경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고, 루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를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뼛속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왔으면 이걸 하다가 자꾸 딴 핑계를 안 대는 거죠. 이게 자꾸 저도 모르게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자꾸 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내가 꼭 해야 돼? 그렇죠. 이거 한다고 뭐가 얼마나 남는다고 막 계속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 없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동 반사. 당연하게. 네,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열정을 쏟을 수가 없고, 열정을 쏟을 수가 없으면 퍼포먼스를 낼 수가 없어요. 시작은 하는데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응. 네. 왜냐면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 하다가 이거 아닌가? 이러고 거의 점쟁이시냐고 있잖아요. 그거 아닌 것 맞아요. 같아. 네. 대부분의 패턴이 똑같아서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남들도 다 이러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잘하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되셨으니까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10% 20%에 해당하는 소수의 위치로 오시는 거죠. 항상 그전에는 시도를 해보고 난 다음에 조금 해보고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서 막 그렇죠. 그 패턴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루틴을 돌았죠. 성공의 루틴을 돈 게 아니라. 근데 이제는 바꿔야 되겠네요. 진짜. 그럼요.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다가 막 CS라도 이상을 터지고 환불 나오고 반품 나오고 손해라도 봐봐. 원래 에이씨, 그런 거려니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이제는 그렇게 하실 수 예. 있겠죠. 그전 같으면 에이씨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막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해요. 내가 괜히 해가지고 이거 안 했으면 손해 안 봤을 건데. 내가 지금 왜 이 사람한테 욕을 먹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반응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오늘은 뭐 요 얘기니까 제 깊게 안 들어갈 건데, 마인드, 우리 뇌 구조와 마음 작동 원리에 의하면 아이씨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 나오는 이유는 핑계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하던 일을 때려칠 수 있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 멘트를 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괜히 손해봤구나 하면서 보호막을 치면서 내가 이걸 지금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접는 게 내가 이익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뭔가 시도하다가 그만두면 왜 하다가 말아?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이런 소리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를 던지긴 던져야 되는데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불만 가지고 불평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과정이구나. 이거 당연히 겪어야지.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괜히 겪어가지고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맞아.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면 그렇죠. 그냥 또 오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쉽게 말하면 또 그렇게 막 고함 지르는 고객님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서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 돈을 손해볼까봐. 이 돈을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소리부터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그 돈이 손해 안 보게끔만 처리해드리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은 우리가 만날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입을 섞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뭔지 알아요? 바보하고 입 섞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분은 지금 자기가 돈 쓴 거 4만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이거를 못 돌려받을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그러면 손실 없이 돌려주면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럼 미경이 시간도 안 뺏겨, 감정도 소모한데 어차피 손님 중에 10%는 내 돈을 잃게 하는 손님이에요. 나머지 그걸 미리 상정을 하는 건 당연하죠. 손님 중에 70%에서 80%가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손님이고 10에서 20%가 똔똔인 손님이고 나머지 10%가 손실 보게끔 만드는 손님이에요. 이게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님은 다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요. 실제로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컨설팅 보고서를 딱 보면 제품에서도 70%가 돈을 벌어줘요. 나머지는 다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는 다 손실인 거 퍼센트로 딱딱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삶에, 우리 사업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러네요. 미리 알고 있었으면 상처도 덜 받고 그럼요. 좌절도 덜 할 건데 그럼요.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재발송하고 이러면 배송비 그대로 다 나가니까 막 너무 그게 아깝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딴 데서 번 걸 여기서 네. 이제 이 손님은 10%에 해당하는 손님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진짜 오늘 큰 거 배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거를 접어야 될지 고민을 주셨을 때 이거를 뭐 접어라 말하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는 파악을 했었고 위험해요.
지금 본업을 바로 접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라이브 때도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안정화시키자. 안정화시키고, 왜냐면 배수해진도 중요한데 내가 어떤 단계를 넘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해진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계를 넘어가면 배수해진에 되게 도움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뒤에를 다 끊는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배수해진은 뒤에 돌아갈 강을 끊는 거잖아. 돌아온 배를 태우든지 건너온 다리를 끊어버리든지 하고 적장하고 싸우는 건데, 내가 적장하고 싸워서 그래도 버틸 힘이 있을 때, 그 정도 실력이 있을 때 돌아온 단도를 끊는 거지. 내가 쫄병이야. 내가 쫄병이고 앞에 장수랑 싸우는데 단도라 끊어?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단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배수해진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점검했고, 유지는 할 수 있겠다, 살아남을 수 있겠다, 잘하면 남들보다 올라갈 수 있겠다. 이게 단계별로 온 거예요. 뭐 제가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저도 아시겠지만 저도 18시간씩 몇 년을 일하면서 여기 버텨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걸 정리하고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남는 시간 많이 남잖아요. 많이 남잖아요 지금. 우리 많이 남죠. 네, 우리 손님 아까 몇 팀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도 쓰시되, 그리고 파손주의도 쓰시되. 충격적이셨나봐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정성에 감동도 했고, 근데 그 시간에 저 상품 하나 더 등록하고 위험 부담 없는 거. 이게 안 팔린다는 걸 알게 됐어. 공부했어. 이런 마인드. 이게 이제 내 생활에 안정권을 줬을 때, 그땐 이거는 너무나 홀가분하게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되면 이거는 정리 안 하면 손해보는 상황이 딱 생길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리할까 말까는 판단이 안 선 거예요. 판단이 서는 지점이 와요. 이건 정리 안 하면 손해구나. 내가 여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어주는데, 이 시간을 여기에 쓰면은 한 480을 벌어주겠구나. 바로 딱 나오게 돼 있어요. 1년 안에 나올걸요? 1년. 그쵸. 1년이면 해볼 만한 시간이죠. 네, 1년 안에 충분히 나와요. 어차피 이 도전 안 해도 1년 지나가거든요. 그쵸. 지금까지 4년 동안 고민만 해왔던 것처럼. 맞습니다. 답이 좀 되셨어요? 네. 오늘 마인드 새로운 걸 많이 배워가지고. 지금 얘기 나누지 못했던 걸 겪더라도 과정이 있구나. 그쵸. 내가 뭔가 하니까 이런 걸 겪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뭔가 트라이를 하고 뭔가 챌린지를 하고 도전을 하니까 이런 걸 겪는구나. 전유배이 그랬어. 이런 걸 겪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라고. 오케이. 이 마인드를 가지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나요? 바깥 많이 하셨어요. 미경님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미경님께서 처음에 요청하셨던 게 판매 양도 적고 객단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적고 이걸 완전히 접고 다른 걸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걸 좀 솔루션을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주셔서 왔던 건데,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시점이 오면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인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땐 자연스럽게 이걸 접고 여기 쏟았던 에너지를 비전이 있는 곳에 쏟게 되면서 급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게 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테크트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설명드렸고, 너무 안타까웠던 게 두세 달 만에 400~5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에 대한 점검을 해드렸고, 추후에도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마인드적인 부분 잡아드렸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 루틴이라는 걸로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솔루션을 드렸는데 잘 하시겠죠? 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되게 답보 상태에 있거나 그래도 혼자 이거를 개척하는 거에 분명히 힘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작은 도움이지만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여기 영상 보이는 상단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함께 컨설팅 요청 주시면, 지금 다 이런 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무료로 컨설팅 드릴 수 있는 분들께는 도움 드릴 테니까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